지금 대한민국이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뭐 전쟁터나 경제 시장에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교실,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게 이제는 대학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 대체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2040년이 되면 우리나라 대학에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입생 수입니다. 약 26만 명.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학생 26만 명이 증발해버리는 셈입니다. 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핵심 질문입니다. 학생이 없는 텅 빈 캠퍼스, 주인을 잃은 강의실. 과연 대한민국 대학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자, 그럼 이 위기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그 뿌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건 사실 아주 단순하면서도 또 아주 냉혹한 인구 통계에서 시작됩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상황이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대학에 갈 학생 수는 이렇게나 가파르게 떨어지는데 대학이 뽑으려고 하는 정원은 거의 그대로거든요. 이 엄청난 격차. 이러니 학생을 못 채우는 대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이걸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요,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당장 올해만 해도 벌써 12만 5천 명이나 부족한데 2040년이 되면 이 숫자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나요. 무려 26만 명이죠. 이쯤 되면 전국적인 대학 폐교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건 그냥 교육계 문제구나 하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시야를 조금만 더 넓혀보면요, 이게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위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요, 그 지역 경제를 돌리는 심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 하나가 문을 닫게 되면 그 충격은 마치 도미노처럼 도시 전체로 순식간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실제 예를 들어볼까요? 강릉시의 경우 대학생들이 지역에서 쓰는 돈이 지역 내 총생산의 2%가 넘는다고 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160억 원이에요. 만약 이 대학들이 사라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변 상권과 지역 경제가 함께 무너져 내리는 건 정말 불보듯 뻔한 일이죠. 그리고 이 문제는요, 지방에 훨씬 더 가혹하게 작용합니다. 전체 대학생의 40%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인구 감소라는 직격탄이 날아왔을 때 그 피해는 당연히 지방대학과 지역사회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치명적으로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위기는 그냥 인구가 줄어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운명 같은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과거의 정책적인 판단들이 오늘날의 이 위기를 더 빠르고 더 심각하게 만든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흐름을 보시면 특히 1995년의 규제 완화가 결정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어떻게 변할지 내다보지 않고 대학 설립의 문을 너무 쉽게 활짝 열어버린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공급 과잉, 즉 대학이 너무 많은 상황을 만든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결국 이런 정책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요. 그저 단기적인 땜질 처방에 머무르면서 오히려 지방사립대학들의 어려움만 더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를 우리만 겪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보다 먼저 인구 절벽을 경험한 나라들은 과연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어쩌면 해답은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두 나라의 접근법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질서 있게 대학 규모를 줄여 나가면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모색했고요. 반면에 중국은 국가가 아주 강력하게 개입해서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우는 방향으로 대학을 통째로 재편해버렸습니다. 이제 해결책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여러 연구 자료들은 공통적으로 대학의 존재 이유 자체를 다시 묻는 것에서부터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이 다 연구 중심의 종합대학이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획일화된 대학 모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그 대안입니다. 대학을 기능별로 특성화하자는 거죠.
어떤 대학은 세계적인 연구에만 집중하고 또 어떤 대학은 정말 잘 가르치는 것에만 집중하고 또 다른 대학은 지역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우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대학을 하나의 잣대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강점과 역할에 따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이런 멋진 비전을 현실로 만들려면 반드시 필요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변화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혼란을 막고 질서 있는 전환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입니다. 여기서 제안된 법안의 핵심은 단순히 문을 닫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대학의 자산을 투명하게 처리해서 사회적인 충격을 최소화하는 안정적인 퇴장 절차를 만들자는 거죠. 이건 붕괴가 아니라 질서 있는 재편을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는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학생 수를 늘리는 데만 급급했던 과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각 대학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질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거대한 인구 위기가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 전체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 위기를 혁명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 그 선택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